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방향 RNN에 대해 배워볼게요. 영어로는 바이더렉션 RNN이라고 해요. 줄여서 바이RNN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까지 배운 RNN을 떠올려 볼까요? RNN, LSTM, GRU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방향 RNN이라고 해요. 하지만 때로는 앞쪽만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뒤쪽 내용도 함께 봐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양방향 RNN은 이름 그대로 양쪽 방향에서 읽어요. 앞에서 뒤로도 읽고 뒤에서 앞으로도 읽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왜 양방향으로 읽어야 할까요? 빈칸 채우기 시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나는 어제 빈칸에서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다. 이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빈칸을 채우려면 앞쪽도 봐야 해요. 나는 어제라는 정보가 필요해요. 뒤쪽도 봐야 해요.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레스토랑지라고 답할 수 있어요. 단방향 RNN은 어떨까요? 앞쪽은 나는 어제까지만 보고 답을 해야 해요. 뒤에 파스타가 나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양방향 RNN은 앞뒤 모두 보고 답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한 답을 할 수 있겠죠? 단방향 RNN의 한계를 더 살펴볼까요? 그는 애플을 먹었다. 여기서 애플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만 읽으면 애플을 볼 때 그는 지라는 정보만 있어요. 과일인지 회사인지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뒤에서 먹었다 이를 보면 아, 과일 사과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그는 애플 주식을 샀다. 같은 애플이지만 뒤에 주식이 있죠? 이번엔 회사 애플이에요. 이처럼 같은 단어도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단방향은 이런 정보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 RNN이 등장했어요.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해요. RNN을 두 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앞에서 뒤로 읽어요. 정방향 RNN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포워드 RNN이에요. 또 하나는 뒤에서 앞으로 읽어요. 역방향 RNN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백워드 RNN이에요. 두 RNN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해요. 각자 자기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하죠. 그리고 각 시점에서 두 결과를 합쳐요. 정방향 정보와 역방향 정보를 모두 사용해요. 이렇게 하면 앞뒤 문맥을 전부 볼 수 있어요. 양방향 RNN의 구조를 자세히 볼게요. 입력 시퀀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라는 문장이에요. 5개의 단어가 순서대로 들어가요. 정방향 RNN은요. 나는부터 시작해서 갔다까지 순서대로 읽어요. 각 단어마다 정방향 은닉 상태를 만들어요. 화살표로 그리면 오른쪽으로 향해요. 역방향 RNN은요. 갔다부터 시작해서 나는까지 거꾸로 읽어요. 각 단어마다 역방향 은닉 상태를 만들어요. 화살표로 그리면 왼쪽으로 향해요. 두 방향이 동시에 진행돼요. 그래서 모든 위치에서 앞뒤 정보를 모두 가져요. 각 위치의 은닉 상태를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학교에 라는 단어 위치를 볼까요? 이 위치에서 두 개의 은닉 상태가 있어요. 정방향 은닉 상태는요. 나는 오늘 글 먼저 읽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앞에서 온 문맥 정보예요. 역방향 은닉 상태는요. 갔다를 먼저 읽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뒤에서 온 문맥 정보예요. 이 두 정보를 합치면요. 학교에 가 문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인지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나는 오늘이 있고 뒤에 갔다가 있으니까 학교에 간 거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죠. 두 은닉 상태를 어떻게 합칠까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연결이에요. 영어로 컨캐터네이션이라고 해요.
정방향 은닉 상태와 역방향 은닉 상태를 그냥 이어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방향 은닉 상태가 256차원이고 역방향 은닉 상태도 256차원이면 합친 결과는 512차원이 돼요. 2배로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더하기예요. 정방향과 역방향을 그냥 더해요. 이러면 차원은 그대로 256차원이에요. 세 번째는 평균 내기예요. 두 결과의 평균을 구해요. 이것도 차원은 256차원이에요. 보통은 연결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정보를 잃지 않고 모두 전달할 수 있거든요. 양방향 RNN은 언제 사용할까요? 전체 문장이 주어진 작업에 좋아요. 첫 번째, 품사 태깅이에요. 각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판단해요. 앞뒤 단어를 모두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개체명 인식이에요. 사람 이름인지 장소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서울에 갔다 해서 서울기 장소라는 걸 앞뒤 문맥으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감성 분석이에요.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해요. 문장 전체를 보고 결정하니까 양방향이 딱 맞아요. 네 번째, 기계 번역이에요. 입력 문장 전체를 이해한 후 번역해요. 소스 언어를 양방향으로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양방향 RNN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없는 작업에는 쓸 수 없어요. 첫 번째, 실시간 음성 인식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중에 바로 인식해야 해요. 아직 안 한 말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방향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장 생성이에요. 챗봇이 대답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단어씩 차례대로 생성해요. 다음에 뭘 말할지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앞에서 뒤로만 읽어야 해요. 세 번째, 주식 예측 같은 시계열 예측이에요. 미래 데이터는 아직 없잖아요.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해야 해요. 정리하면요. 미래를 볼 수 있다, 양방향 가능. 미래를 볼 수 없다, 단방향만 가능. 파이터치에서 양방향 RNN을 만들어 볼게요. 정말 간단해요. 옵션 하나만 바꾸면 돼요. LSTM을 예로 들어볼게요. NN LSTM을 만들 때요. 바이더렉션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해요. 이게 끝이에요. 정말 쉽죠? 코드로 보면요. LSTM은 NN LSTM이고 입력 크기는 100, 은닉 크기는 256이에요. 바이더렉션 equals true. 이렇게 하면 양방향 LSTM이 만들어져요. 출력 크기가 달라지는 점을 주의하세요. 단방향이면 출력이 256차원이에요. 양방향이면 출력이 512차원이에요. 정방향 256, 역방향 256을 합쳤거든요. 분류 작업을 할 때는요. 마지막 은닉 상태를 사용해요. 이 512차원 벡터로 분류 레이어에 연결하면 돼요. 양방향 LSTM, 바이LSTM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바이LSTM은 양방향 RNN 중에서 가장 많이 써요. LSTM의 장점과 양방향의 장점을 모두 가져요. LSTM의 장점은 뭐였죠? 장기 기억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긴 문장에서도 정보를 잊지 않아요. 여기에 양방향의 장점이 더해지면요. 긴 문장에서 앞뒤 문맥을 모두 기억해요. 최고의 조합이죠. 자연어 처리에서 바이LSTM을 정말 많이 써요. 특히 BRT가 나오기 전에는요. 거의 모든 자연어 처리에 바이LSTM이 쓰였어요. 바이지아어유도 있어요. 양방향 GRU예요. 바이LSTM보다 빠르면서 비슷한 성능을 내요. 계산 효율이 중요할 때 선택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양방향 RNN은 두 개의 RNN을 사용해요. 정방향은 앞에서 뒤로 읽어요. 역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읽어요. 각 위치에서 두 결과를 합쳐요.
보통 연결해서 출력 크기가 2배가 돼요. 언제 사용하나요? 전체 문장이 주어진 작업에 좋아요. 품사 태깅, 개체명 인식, 감성 분석 등이요. 언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미래를 볼 수 없는 작업에는 못 써요. 문장 생성, 실시간 처리 같은 경우요. 파이터치에서는 바이더렉션 이퀄즈 트루. 이 옵션 하나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 레슨에서는 세기색 모델을 배워볼게요. 번역이나 요약 같은 작업에 쓰이는 구조예요. 감사합니다.